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엄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학습하게 될 내용은 피보나치 수열의 신비입니다. 피보나치라는 수학자는 이탈리아 수학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특별히 피보나치가 토끼의 탄생에 대해서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기 쉽도록 각색을 하여서 피보나치 수열의 신비를 오늘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요? 피보나치 수열의 신비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미리 만들어진 학습지와 그 다음 17mm 되는 별 모양의 스티커, 10mm 되는 별 모양의 스티커, 전자계산기, 그 다음 필기용구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라는 수학자는 토끼의 탄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보나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보나별이 있습니다. 작은 보나별은 하루가 지나면 큰 보나별이 됩니다. 큰 보나별은 하루가 지나면 작은 보나별과 큰 보나별로 나누어 거대한 우주를 만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입니다. 별의 생성 과정을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별이 몇 개씩 늘어나는지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보나별이 첫날 있습니다. 현재는 작은 보나별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큰 보나별이 되죠. 작은 보나별은 하루가 지나면 큰 보나별이 됩니다. 자, 큰 보나별은 하루가 지나면 작은 보나별과 큰 보나별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작은 보나별과 큰 보나별로 나뉘었습니다. 자, 3일째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3일째는 작은 보나별이 위에 하나 있으니까 큰 보나별이 되고요. 큰 보나별은 작은 보나별과 큰 보나별로 나뉘어집니다. 자, 4일은 어떻게 될까요? 네, 4일은 큰 보나별이 먼저 있네요. 그러면 큰 보나별 하나와 작은 보나별 하나, 그 다음 작은 보나별은 다시 큰 보나별, 큰 보나별은 큰 보나별 하나와 작은 보나별 하나. 자, 점점 많아지죠? 그럼 5일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일째는 다시 4일째를 보니까 큰 보나별이 있죠? 그래서 큰 보나별 하나와 작은 보나별 하나, 작은 보나별은 큰 보나별, 큰 보나별은 큰 보나별 하나와 작은 보나별 하나, 다시 또 큰 보나별이 있죠. 그래서 큰 보나별은 큰 보나별 하나와 작은 보나별 하나. 자, 작은 보나별이 또 있네요. 그러면 다시 큰 보나별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지금부터는 보나별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생소한 기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F0이라는 말은 현재에 있는 별의 개수를 적어놓으라는 함수라는 기호인데요. 그냥 여기에 있는 개수만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별, 작은 별 상관없이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작은 별 하나가 있고요. 하루는 큰 별 하나가 있고요. 2일 후면 작은 별, 큰 별 2개가 있고요. 3일 후는 별의 개수가 3개가 있네요. 자, 4일 후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자, 5일 후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있네요. 자, 지금부터 6일 후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걸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 후를 보니까요. 현재 있었던 별과 두 번째 1일 후에 있었던 이 2개의 별이 2일 후에 다 있네요. 3일 후에 보니까요. 1일 후에 있었던과 2일 후에 있었던 앞에 이틀에 있는 2개의 별들이 3개가 다 있네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5일 후는 3일 후와 4일 후에 있었던 별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러면 6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요. 네, 앞에 있었던 5와 8의 합인 13개가 되겠고요. 7일 후면 8과 13의 합인 21개가 되겠고요. 8일 후면 13과 21의 합인 34개가 되고요. 9일 후면 21과 34의 합인 55가 되고요. 10일 후면 34와 55의 합인 89개가 됩니다. 자, 피보나치는 항상 어떤 날의 개수는 그 앞날과 그 전날에 있는 이틀의 합과 같다라는 이러한 수열을 만든 수학자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안에 있는 숫자들의 특징적인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이 학습지를 이용해서 곱셈을 이용해서 그 신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F1과 F1이라는 말은 1일 후에 있었던 이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 두 개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은 1이 되고요. 자, B라는 값은 그 양쪽에 있는 숫자들의 곱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A와 B의 차를 적으래요. 차라는 것은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에서 2를 빼면 1이 되죠. 자, F2를 두 번 곱합니다. F2를 두 번 곱하면 2는 4. F1 곱하기 F3은 1, 3은 3. 이제는 큰 수가 A로 바뀌었죠. 그래서 4에서 3을 빼면 역시 차가 1이 됩니다. 자, F3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F3은 값이 3이므로 3 곱하기 3 하면 A 값은 9가 되고요. 양쪽에 있는 값을 곱하면 2, 5, 10이 나옵니다. 역시 차가 1이 되죠. 자, F4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값을 두 번 곱하면 5, 5, 25. 양쪽에 있는 거 3, 8에 24가 되죠. 네, 차이는 1이 되겠습니다. F5를 계산하면 8, 8에 64. 자, F4 곱하기 F6은 5 곱하기 13인데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보니까 첫 번째 거는 B 값이 더 컸고요. 두 번째 거는 A 값이 더 컸고요. 세 번째 거는 B 값이 크고요. 네 번째 거는 A 값이 크죠. 그러면 다섯 번째 것은 B 값이 더 커서 65가 되겠죠. 차이는 1이 돼요. 여기다 한번 검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4와 F6, 5 곱하기 13을 하면 네, 값이 65가 나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수를 두 번 곱한 것은 양쪽에 있는 수를 곱한 것과 항상 차이가 1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아주 좋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기에서 연결이 돼서 나눗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개수를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 나누기 F0는 F1이라는 건 함수 값이라고 해서 별의 개수니까 1 나누기 1이 되겠죠. 자, 1 나누기 2를 계산하면 값이 1이 되겠죠. 자, F2 나누기 F1은 F2의 값은 2니까요. 2 나누기 1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값이 바로 2가 되겠죠. 자, F3 나누기 F2는요. F3은 3 나누기 2가 돼요. 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2분의 3이 되는 거 바로 알지만 이걸 소수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나누기 2는 자 1.5네요. 1.5. 그 다음 F4는 5 나누기 3이니까 바로 쓰지 않고 나누기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나누기 3은 계산하면 네, 1.666666 6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F5 나누기 F4는 F5는 8이고요. 8 나누기 그 다음 F3은 뭐였냐면 F4는 값이 5니까요. 5 하면 이건 1.6이 나오네요. 자, F6 나누기 F5 하면 6 나누기 F5 하면 13 나누기 8을 계산하면 1.6
6, 2, 5가 되고요. F7 나누기 F6은 21 나누기 13을 계산하면 1.615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데 선생님 하고 계셔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뒤에 있는 것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나눠가면 어떤 수에 일정하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 수를 한번 볼까요? 89 나누기 55를 계산하면 1.618이 나와요. 1.618. 자, 수학에서 1.618이라는 내용은 1대 1.618,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나누면 이 황금비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 말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다음 수, 즉 F2에서 F0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나누기 1은 2가 되고요. 자, F3 나누기 F1. 자, F3은 3 나누기 1은 3이 되고요. F4는 5죠. 5 나누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나누기 2는 하면 2.5가 돼요. 이렇게 써보니까요, 앞에 있는 것과 약간의 무슨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건 1인데 여기는 2로 갔고요. 2인데 3, 1.5는 2.5로. 얼마씩 커졌나요? 1씩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것에다가 1씩 다 더해볼까요? 자, 2.6666, 2.6, 2.625, 그 다음 2.615가 되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34 나누기 13을 해보면 역시 2.615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수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네, 2.618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에서는 2.618이라는 내용도 황금비의 영역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황금비는 굉장히 자연 속에서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해바라기 씨에 있는 그 씨에 속해 있는 나선의 모양이 황금비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보나별의 개수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황금비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네, 우리 주변 속에 있는 황금비와 연관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같이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